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호TV의 천영호입니다. 북한은 지난 21일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다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3월 들어 세 번째인데도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에 묻혀서 이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는 일상사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이제 뉴노멀이 되어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보다 더 기가 막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합참의 논평입니다. 합참은 21일 논평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런 군사적 행동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미사일 발사에 대한 성격 규정을 부적절하다고 한 것도 도발의 본질에 대한 군의 인식이 얼마나 아니라고 태평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미사일 발사를 했다면 적절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갖다 붙일 때가 따로 있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데 코로나가 왜 나옵니까? 북한이 지난 3월 3일 금년 들어 처음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을 때 청와대가 나서서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중단을 요구한 적이 있었죠. 그 때문에 김여정에게 호된 질책을 들은 것 때문인지 이번에는 합참에다가 대응을 떠넘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합참이 이런 하나마나한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입장을 내놓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합참의 대응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합참의 성격 규정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미사일 발사는 적절하냐 부적절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느냐 마느냐는 미사일 발사와 전혀 무관한 사안입니다. 성격을 규정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프레임이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가장 권위 있는 규범은 유엔 안보리 결의입니다. 북한이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한 직후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그 이후에 채택된 모든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는 예외 없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엔 헌장 7장에 따른 안보리의 결의는 반대하는 나라에도 강제성을 가진 특별국제법입니다. 화성 15 같은 ICBM이든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가장한 인공위성이든 단거리 미사일이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했으면 모두 불법이고 금지 대상입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북한에만 유독 금지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 사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북한이 전술 유도무기라고 부르든 대구경 방사포라고 부르든 여러 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관을 한 군데 묶은 것이라는 걸 합참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북한에만 적용될 국제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합참은 굳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가장 보편타당한 성격 규정을 회피하고 왜 범세계적 코로나 창궐 상황과 연결해서 부적절하다고 논평을 합니까? 어쩌다 대한민국의 합참이 한국의 안보보다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데 더 신경을 쓰는 조직으로 전락했는지 그야말로 의의상실입니다. 청와대가 이런 지시를 하더라도 합참은 군의 명예와 신뢰를 더 이상 훼손할 일은 못하겠다. 북한 미사일 발사의 기술적 군사적 분석 결과만 발표하겠다고 버텼어야죠. 청와대가 아무리 김정은 눈치를 보느라 할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도 북한이 안보리가 금지한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우리 안보에 해를 끼칠 그런
도발을 하면 이를 지적하는 부처 하나는 남겨둬야 될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작년 말 당 중앙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세상은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세 차례 시험한 단거리 미사일은 김정은이 호언장담한 새로운 전략무기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보여주겠다는 전략무기는 화성 15를 토대로 한 미사일의 엔진 추력을 늘리거나 재진입 기술을 향상시키거나 액체 연료를 고체 연료로 전환해서 신뢰성과 생존성을 높인 그런 ICBM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이런 신형 전략 무기를 실험하지 않는 이유는 기술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일 수도 있고, 기술적 준비가 되었더라도 실험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감당할 각오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ICBM 발사를 강행하려면 미국과의 딜을 할 희망은 완전히 포기해야 되고, 또 북한 경제가 이미 코로나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 제재까지 각오해야 됩니다. 아직은 이런 결심까지는 못했을 수도 있지만은 단거리 미사일 아무리 발사해도 문제 삼지 않으면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강행해도 무사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오판을 조장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 북한이 김여정 이름으로 두 번째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보낸 친서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친서에서 트럼프가 미북 관계를 추동할 구상을 밝히고 코로나 방역을 위한 협조 의향을 표시하고, 또 김정은과 긴밀히 소통해 나오고 싶다는 그런 뜻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김여정이 밝히지 않은 친서의 내용이 뭔지, 그리고 친서를 언제 받았는지 이런 건 알 수가 없지만은 트럼프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더라도 별로 놀랄 일은 못 됩니다. 트럼프는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부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는 유난히 관대한 입장을 견지해 왔고, 사실상 면죄부를 제공해 왔습니다. 트럼프의 대선 가도는 이미 코로나 확산과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부상으로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북한이 화성 15급의 ICBM까지 또 발사하면 경제와 외교의 총체적 실패를 부각시키는 그런 결정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를 막는데 정신이 팔려있는 트럼프가 단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문제 삼을 여유가 있겠습니까? 이런 미국 제일주의적 이기심과 동맹을 무시하는 처사는 지탄받아야 마땅하죠. 그러나 북한 단거리 미사일에 피해를 입을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문제 삼을 생각이 없다면 미국이 우리 정부보다 대한민국 안보를 더 걱정해주지 않는다고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미국이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면 당신들이 정말 한국의 동맹국이 맞나?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는 데만 사용할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실험을 수시로 해도 입도 뻥긋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주한미군 방위비 올려달라는 그런 뻔뻔한 소리를 할 수 있냐고 따져야죠.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한국의 안보는 희생되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자세라면 동맹은 왜 필요하며 우리가 방위비를 분담해야 될 이유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느냐고 따져야죠. 끝으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뭘까요? 단거리 재래식 타격 능력의 향상이 북한의 중요한 당면 군사적 과제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정치적 외교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는데, 북한의 이러한 결정에는 항상 군사적 역량 강화라는 목표가 정치 외교적
목표를 지배합니다. 정치 외교적 고려나 제약이 전혀 작용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건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한 겁니다. 북한 지도부는 군사적 역량 자체가 생존을 담보할 가장 확실하고 신뢰성 있는 수단이고, 그게 북한의 실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믿고 있고요. 그게 북한의 국제적 입지와 대미 협상력을 결정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를 위협할 핵과 ICBM을 개발하지 못했다면 미국이 자기들을 거들떠 보기나 했겠나. 우리를 계속 업신여기고 짓밟기만 하다가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하고 화성 14, 15 같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니까 그제서 우리 실력을 제대로 평가를 하고 대접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 중에는 잠시 실험을 중단하기도 하지만은 틈만 생기면 군사적 역량을 양적 질적으로 증강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이걸 통해서 강화된 협상력을 제재, 해제 같은 그런 실종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뜻대로 안 되면 최소한 생존 보험으로서의 군사력은 남는 거고, 또 이를 키우는 만큼 협상력은 강화된다고 믿는 거죠. 지금 미국이 북한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직도 군사적 실력이 모자란 탓이라고 믿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인식은 작년 말 당 중앙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행한 김정은의 보고에도 역력히 나타나 있습니다. 최근에 단거리 미사일 시험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이제 핵무기 소형화 경량화와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에는 충분한 진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재래식 타격 능력의 현대화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핵과 미사일은 북한 체제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억지력으로서 필요하지만은 남북 간의 국지적 충돌 상황에서 한국의 압도적으로 우세한 첨단 정밀 화력에 굴복해서 핵도 없는 한국의 군사적 수모를 당하는 것을 피하겠다는 그런 계산도 작용했을 수가 있습니다. 국지 도발에서 우리의 응징보복으로 북한의 일개 대대나 연대가 전멸했다고 함부로 핵으로 반경하려면 북한 체제의 종말을 각오해야 하는데, 이런 충돌에 북한의 운명을 거는 건 무모한 도박이 됩니다. 이런 국지전에서 한국군을 제압할 재래식 전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김정은이 핵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개망신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조용하면서도 실질적인 첨단 정밀 화력 증강에 김정은이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영호 TV의 천영호였습니다.